본 에피소드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 BY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다 컨텐츠 크루가 만드는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지금 시작합니다. 타다다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벌써 세컨드가 시작되었네요. 벌써라니. 뭐 그럴 수 있죠.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럼요. 네. 이번 주 에피소드부터 저희가 1부에 예고가 나갔지만 경기도 컨텐츠 진흥원. 정확하게 경기예요. 경기도. 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의정부로 시즌 1 할 때 네. 경기도 컨텐츠진흥원이라고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경을 안 그러지 쓴 거 않을까요? 아닐까? 신경을 안 쓰죠. 돈을 주면서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은 참 좋네요. 부럽고. 아니,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건 뭔 감사합니다, 상관이에요? 네. 저희가 올해는 눈누난냐로 지원을 10회를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컨텐츠진흥원 지원 첫 번째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그냥 게스트에 맞춰서 지원을. 사실 스타트 시점을 저희가 정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딱 요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스트를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맥두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저번에 의정부 레드카페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던 감독님이시고요. 저희가 수상을 레드카펫이 해드렸죠. 뭐죠? 레드카펫이요? 방송을 듣고 오시면 되죠. 의정부로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친절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아니, 블로그에도 올렸고, 아니, 인스타에 우리 올렸는데. 일부도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그걸 듣고 오겠어? 아니, 인스타에 올렸고,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아무튼 의정부에서 진행했던 독립영화제고요. 100만원 실험실 일환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의정부로를 들으시면,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00만원 실험실의 하나의 꼭지였죠. 네, 그래서 기사로도 나오고 굉장히 핫했거든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저 봤어요. 그래요? 저희 난 얼굴도 몰랐죠? 나왔나요, 설마? 사진은 저희 얼굴은 안 봤어요. 제가 되게 시크릿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 두치 아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오마이다. 네, 하여간, 그렇게 진행이 됐던, 레드카펫이라는 영화제에서 저희가 상을 사실 드렸죠. 조금, 난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심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저희가 상을 드린 감독님하고, 음악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영화의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보죠.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시티 서울에서 각본 감독을 맡은 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 영화 블루시티 서울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악이랑 영상미가 상영 영화랑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굉장한 퀄리티였거든요. 사실 좀 놀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지원 받으신 곳이 이제 딱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제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구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한 편인데, 근데 제목은 서울이란 말이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 이거 되게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를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았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는 조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작품,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되고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블루시티 서울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이등병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주는 에너지가 그 중대 전체를 약간 변화시키는 그 힘을 느꼈고, 그거를 영화로 한번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음악과 어떤 결합됐을 때, 좀 더 좋은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영화에는 뭐라고요? 군대 얘기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군 생활 때 그 생각을 하셨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면. 그쵸. 네. 보통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감성이었죠. 감성이었죠. 저는 솔직히 이게 졸업작품이셨죠? 네, 저는 졸업작품이라는 생각을 사실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제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 졸업작품은 이렇게 나올 수가 그치. 없어. 부산국제영화제를 10년을 다녔어요. 그냥 팬으로 다녔어요. 아. 팬으로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 학생분들의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졸업작품이나 뭐 이제 과제로 만드시는 작품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 영화에 대한 고찰. 영화를 왜 하는가. 본인에 대한 고찰. 그치.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주였어요. 사실 그날 레드카펫도 일부가 사실 그런 내용이 주였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학생분들의 작품과 그 조금 데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갈리는 포인트가 전 거기라고 봤는데 너무 의외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오늘 조금 의외였고요. 네. 두 분 음악 감독님하고의 인연도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원래 아셨던 뭐 친구분 사이신 건지.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였어요. 근데 저는 후배인데 나이가 많고 이제 감독님은 선배인데 이제 나이가 좀 애매하군요. 연하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후배니까 약간 좀 선배를 따르려고 약간 좀 따라댕겼는데 이제 감독님이 운동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또 약간 좀 지금 살짝 네. 핏이, 머슬 핏이에요. 핏이 꽉 끼고 어깨가 굉장하셔요. 꽉 끼고 맨날 여기 지금 어깨가 지금 꽉 네. 끼고. 나 운동했어. 나 운동했어. 딱. 뭐 항상 뭐 이렇게 운동하실 때마다 막 맛있다 이러면서 맛있다. 네, 맛있다 이러면서 아, 하셨는데 제가 살짝 멸치였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약간. 근데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운동하다가 저는 이제 운동 친구였어요. 운동 친구였다가 이것도 너무 의외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랑 관련 1도 없네. 1도 없어요. 그냥 같은 선후배인데 운동 친구였는데 감독님께서 어느 날 그냥 방학이었는데 방학 때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 때 이제 연락 끊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뭔지 네. 알아요. 네. 연락하고 싶지 않지. 사실 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하고 누가 직원들이랑 연락하고 싶어. 그렇구나. 저는 학교에 살았으니까 거의. MBTI 뭐죠? 이요. 어떻게 되세요, MBTI가? 저는 I입니다. 감독님. 저는 ENFJ. 입니다. 그러면 이제 I이신 음악 감독님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고. 네. 그런 거군요. 이해합니다. 저도 I거든요. 제 방학이었는데 이제 왜 연락 왔지? 이러고 있는데 딱 전화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음악 영화를 하는데 같이 작업해보지 않겠냐? 연출부로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나의 노예가 되어라. 네, 나의 노예가 되어라. 아이가츄.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시간을 되돌린다면? 장난이고요. 아니, 네, 네. 반 섞여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때 받고서 이제, 하겠다고, 당연히 흔쾌히 생각했대.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늘 되게 군대에서 이걸 힌트를 얻어서 시작을 했고. 헬스장의 인연으로. 네. 헬스장의 두 인연으로 분은 사람을 영화랑 만났고. 전혀 스타트가 영화랑 관련이 없고. 그때 내 영화를 기획을 하실 때 왜 이제 음악 감독님 이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음악 감독으로 이제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연출부로 하자고 제안했던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음악 영화인데 음악 관련한 어떤 뭐 디테일 같은 걸 좀 잘 모르니까 그 학교에서 좀 음악 관련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전적대가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오셨고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은 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연출부로 맨 처음에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음악이 나온 것도 되게 특이했었는데 원래는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음악이 원래는 다른 곡이었었거든요. 기성곡을 쓰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원래 그 음악이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을 육교에서 부른 노래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한 달 촬영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음악 감독님이 갑자기 이거 가이드 녹음인데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그게 이제 블루시티 서울 노래였던 거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발전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이게 지금 음원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럼요. 네네, 뭐 지금. 네. 그럼요. 그 뭐 저기 과일 뭐 이런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과일이랑 벌레. 벌레. 그렇죠. 사바, 그쵸. 사바, 알라딘도 사바. 있어. 그쵸, 그쵸. 그 알라딘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걔네도 저희는 있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얘기해주지 않아요. 에이, 예전에 다 얘기했으면 무슨 맞아요. 다 얘기해. 멜론 벅스지 다 얘기해, 그냥. 감독님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미화하셨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뭐지? 오. 어허, 야, 서로가 기억하는 게 다르네. 원래는 좋아, 시작이야, 이제. 오케이. 원래는 이제 4월 16일이라는 이제 옐로우 몬스터즈의 곡이 이제 육교에서 불러지는 노래였는데 제가 이제 촬영 한 달 전에 가이드곡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제 보고 나서 그냥 집에서 심심하잖아요. 이제 뭔가 약간 손이 근질근질거려서 오. 가이드를 한번 해가지고 그냥 네. 마침내 제목도 블루시티 서울이라고 지어지고 원래는 음. 그 가제가 블루시티 서울이 아니었거든요. 뭐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 기막힌 동행 아, 잘 바꿨다. 진짜 잘 바꿨다. 신의 한 수예요. 아니, 그 제목이었으면 내가 그날 딴 거 줬다. 아, 그 고민하시던 그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블루시티 서울로 이제 가이드곡을 감독님한테 드렸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시크하셨어요. 처음에 듣고 그래? 형 괜찮네. 근데 일단은 아직 일단 옐로우 몬스터즈한테도 협업을 해갖고 아직 모르니까 일단 마지막까지 일단 그냥 발전만 시켜봐. 이러면서 약간 무심하게 툭 던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 되게 리더의 성향이 좀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 약간 오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네. 이게 참된 리더다, 진짜.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그래요. 뭔가 던져놓고 제가 하게 만들어요. 양아치예요, 이거. 제가 회사에서도 그러고 삽니다. 못돼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살살 긁더라고요. 음. 긁어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내가 그 주제곡으로 만든다 이 생각으로 이제 배우님이랑도 일찍이 만나가지고 배우님 가이드 녹음 시키시고 본 녹음까지 이제 딱 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딱 들려주니까 촬영 일주일 전인가 진짜 본찰 일주일 전에 감독님이 연출부 딱 모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주제가는 블루시티 서울로 갑시다. 이걸로 이러는 하게 거예요. 됐어. 그때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그 생각을. 이게 그러니까 노래도 좋긴 좋았었는데 기성곡으로 하는 것보다 이 자작곡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영화 전체적인 완성도로 봤을 때 훨씬 더 그 공을 많이 들인 게 일단은 또 보이고 그리고 그 블루시티랑 서울이라는 그 제목에 맞게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영화의 완성도를 훨씬 높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베스트 장면을 꼽는다면 마지막에 그 육교, 네. 버스킹이라고 했죠. 버스킹 씬이었어요. 네.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그때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약간 조금 해방감이 좀 들었어요. 그 장면이. 그냥 왠지 모르게 해방감이 들어서 되게 좋았다. 그렇죠. 약간 환대받는 느낌이고. 그쵸. 평소에 속박당하고 사니까. 그쵸. 말 조심해. 요즘에 소문났다고 회사에. 그래요? 그럼 더 공격하면 되겠다. 좋았어. 끝이 없어. 내가 그 과일 차트 얘기할 때도 힘들다고 지금. 작품 저는 좋았던 부분 마지막에 그 롱샷으로 쭉 잡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거 되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잡는다고? 그러니까 잘 잡았다 이 생각했어요. 그 주최하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하나를 찝어라. 그럼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신경이 쓰이잖아요. 뭘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게 1부, 2부, 3부였는데 2부에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진 상태였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영화 딱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가 일단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시작부터 막 이제 혼란이 오고 동공이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옆에서 계속 야 어떡해? 그래서 그래서 이랬던 그 기억이 나요. 블루시티 서울 끝나고 다음 작품 나왔을 때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얘기해봐. 빨리. 그 영화를 보면서 네, 보면서 정하셨던- 보면서 어느 부분 그 전에 정보가 없었어요 저희도. 심지어 저희 그날 지각했. 맞아요. 그날 저희 지각했어요. 네, 뭐 그랬습니다. 네, 갑자기 또 죄송스럽네. 또 이렇게 일부에 사랑해요 레드카펫.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은 사실은 없었는데 그 울산국제영화제 네. 지원은 또 어떻게 받게 되신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 울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학생들, 대학교 다니고 있는 영화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영화 제작 지원 그 사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 출품을 해서 운 좋게도 이제 거기
당선이 돼서 거기서 한 800만 원 정도 네, 그 지원 사업에 그 시나리오를 내서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왜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시네필이라는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네. 왜 그 영화를 좀 우선적으로 보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그게 사업이었는지. 그 대학생 부문도 있고 또 일반 부문이라고 해서 그거는 근데 울산 살고 계신 분들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영화제로 좀 했었습니다. 울산이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해서 좀 키우려는 아직 지금 사업도. 초반일 거니까 저희가 초반이라서. 사실 저희가 뭐가 잘하고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 논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한 10년 지나면 알지 않을까. 제가 궁금했던 거 울산 이게 서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 안 나왔었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도 1차 그 제작 지원이 됐었었는데 그때 그 음악영화제. 네. 근데 심사위원들이 무조건 물어봤어요. 이거 만약에 블루시티 제천이었으면 줬는데 안 돼서 안 줬다. 제천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차라리 블루시티 서울이었던 게 다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왜냐면 블루시티라는 게 딱 인식이 박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천도 그렇고. 제천은 블루랑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제천 옆에 고향이라서 제천이라는 도시를 좀 아는데 거긴 블루가 안 어울려. 그린 마운틴 제천으로 바꿨어야 완전히 그러면 달라진 거잖아요. 그린시티 제천. 그러면 영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간 등산 가는 스타 시나리오로 가는 건가요? 약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이틀이 그렇게 딱 앞에 붙어지면 약간 좀 힘을 받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볼 때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이나 시작하는 그 자막을 되게 유심히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작품들은 어떤 구조로 이제 지원을 받으면 만들어지나 이런 것도 사실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을 하기도 할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서 뭐 수상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좀 인터뷰를 소개가 된다거나 이런 기회가 꽤 그래도 다른 독립 영화에 비해서는 좀 있으셨던 걸로 조금 기억을 이게 좀 들더라고요.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경기 필름 스쿨 페스티벌 뭐 이것도 조금 있으셨던 거고 이거 개막작이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잠깐 공개가 된 적이 조금 있었죠. 영화가.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유튜브에는 내려갔고 그러니까 예고편이랑 그 블루시티 서울 음원 그런 것만 이제 제 개인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 영화제나 어딘가에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다시 보고 싶은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엔차 관람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이 그 영화 그래서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데라고 질문이 100%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는 조금 어렵죠. 이렇게 배급사랑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유튜브 채널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무작정 또 그렇다 그래서 올리시기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저작권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DM이나 뭐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링크는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게 무리를 해서까지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독립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아보는 작품들이 꽤 있는데 살인 청바지요? 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본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번에 그 두 분이 추천해주신 영화를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리뷰를 하나 찾아보다가 방구석 일녀를 찾아보게 됐어요. 빅피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빅피쉬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 예전에는 그 방구석 일녀에서 독립영화 추천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속물들이라는 독립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 독립영화인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 거를 거기서 보고선 되게 반가워했거든요. 어제인가 보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을 조금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또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급하신 채널이 좀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왓챠가 그걸 좀 잘해주고 있었는데 왓챠가 좀 어렵죠? 그렇죠. 많이 힘들죠.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런.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그러면은 블루시티 서울의 자료는 한번, 나중에라도 조금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것도 무료가 아니라 그냥 정식적으로 진짜 유료라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상 미디어 센터에 요청을 해서 상영회라자? 상영회를 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간 마련돼 있긴 하더라고요. 제도가 있어요, 여기. 제도가 있어요. 상영회를 매주 하는데, 한번 그걸 저희가 요청을 받은 적, 그것이 연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네. 네. 아주 관심 많아요, 저희도. 네,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이, 저희가 원래는 이제 게스트를 초대를 해드리면, 원래 이제 그 인생영화를 하나 골라주시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하는, 코너였어요. 저희 초대드린 코너는. 근데 두 분이 골라주신 영화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빅피쉬. 빅피쉬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먼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요거 네. 골라주신 거, 인생 영화로 골라주신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왜 요 영화를 골라주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좀 힐링할 수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좀 특별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윌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가 이 장르 자체가 로드무비이기도 하고 힐링물인데 영화를 보면서 그 일종의 뭐 해방감이나 여행 가는 그런 기분도 좀 느낄 수 있고 힐링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게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마음에 담아두셨던 영화가 있으셨다고. 원래는 이제 왕가희 감독님 좋아해서 중경삼님이나 뭐 하양이나 근데 하필 이게 중복해서 할 수는 있어요. 중복해서 저희가 리뷰를 할 수는 있는데 하필 얼마 전이야. 네. 진짜 직전. 네. 사실 죄송스러워요. 근데 다행히도 인스타그램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가 올려놓은 걸 보시고 중경상님을 추천해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그럼 중경상님 리뷰를 해야 되겠구만 이러고 이제 저희 시작을 했는데 또 이게 아쉽게도 그 특유의 감성이 있죠. 네. 빅시저스 감독님만의 특유의 그 감성. 빅시저스. 아니야 그것도 그랬지만 그 빤스만 촌스러운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멋져 보이는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어. 맞아요.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 여운이김님이? 네, 해주시죠. 네, 기획 의도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월터 미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상상을 통해서 특별한 순간을 꿈꾸는 그에게 폐간을 앞둔 라이프지의 마지막 코 표지 사진을 찾아오는 미션이 생긴다. 평생 국내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월터는 문제의 사진을 찾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을 넘어 평소 자신의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월터가 그 누구도 겪은 적 없는 특별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두 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저는 빅피쉬를 먼저 보고 월터를 그 다음으로 봤거든요. 네네. 왜냐면 월터는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빅피쉬를 긴가민가해서 이제 다시 봤어요. 언지선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월터를 보면서 진짜 여행 너무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저런 상상을 사실상 상상력이 좀 풍부하긴 해서 항상 가끔씩 멍 때리면서 상상 때릴 때 있거든요. 저런 본인은 상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걸 입으로 얘기해서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집에서 뭐 하고 있다가 상상이 떠오르면은 혼자도 얘기하시죠? 대사를 짜봐요. 상황이 맞춰서 거기에 대사가 나오면 이런 대사가 흘러가지 않을까? 약간 그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그럼 맞아, 직업병이야.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확실히. 네, 여운이김님. 저는 이거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저 이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상영관에서 개봉할 때 심야 영화로 보고 그래? 근데 하필 심야 영화로 이걸 골랐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때 한참 막 고민이 많은 시기였어요. 제가 군대 졸업했을 때가 이제 학교 복학을 해야 될지 돈을 벌어야 할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멜랑콜리한 감성이 좀 필요했던 나이여가지고 저희가 이거 보고 멜랑콜리한 감성이 필요한 나이는 뭐야? 그런 나이가 있죠. 근데 그런 나이죠. 이 얘기 동의하시나요? 난 잘 모르겠네. 그렇다요, 혹시 아주 오래전이라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거 마시고 내려와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 암흑 속에서 설마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이 그때 있었어요? 네, 있었어. 그렇구나. 그때가 나 몇 년 안 됐어. 그렇구나. 미안.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이 영화를 반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운이김님이 지금 감독님이나 음악 감독님하고 약간 나이대가 비슷하겠죠? 그렇겠네요.
몇 살이었죠? 제가 지금 몇 살이었죠, 뭐야? 왜냐 앞에가 2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안 셌어요. 네, 올해 마지막 20대예요. 저런. 예, 그래서 약간 좀 공감이 좀 연령대가 조금 맞지 않나. 저는 지금 화면으로 제가 띄워놨는데 저는 그 완다비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 왠지 아세요? 네. 네, 거기 동생. 네네네. 동생이 완다비전에 나오잖아요. 영생 역으로. 그래서 사실 완다비전으로 이 배우를 처음 보고 저희가 와 시트콤이 딱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반 시트콤 연기를 하시더만요. 뭐 그런 것도 조금 특이점이었고 사실 감독님이 주연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벤 스틸러 이미지가 그 박물관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 코미디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봤다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쇼펜이 갑자기 나와서도 깜짝 놀랐고 IM쌤 아빠가 갑자기 카메라 들고 딱 나타나니까 IM쌤을 아는군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 틀어줬어요. 나 대학 때 얘도. 봤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 대학 때 봤는데 네, 극장에서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자기 뭐라 그래요? 최고의 사진을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사실 25번째 사진, 그놈의 25번째 사진 찾으러 그렇게 근데 사실 회사에서 뭔가 잊어버려가지고 뭐 찾으러 간다 그러면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회사? 좀 더 자유로운 회사였던 거죠, 이제. 망해가는 회사에서 그 비용은 그러면 개인이 된 건가? 개인이 냈겠죠. 저는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그런 현실적인 걸 봤다고요? 그렇게 아니, 생각하면 좀 슬프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찾으러 가도 될까요? 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요? 결제서류 올리세요. 그것도 아니고. 영수증 모아오시고요. 그 청구, 자기 비용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 히말라야 갔을 때는 잘리고 갔어요. 맞아요. 퇴직금으로 간 거죠. 퇴직금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지금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영화 느낌이 그랬어요. 저는 해방일지 느낌으로 봤어요. 사실. 그쵸. 이걸요? 응.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개인의 해방이나 일탈, 그래서 꿈꾸는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이잖아요. 약간 일탈을 많이 꿈꾸시는 분이에요. 일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랑 뭐라 그래야 돼? 같이 협업을 해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네. 쇼펜의 역이 프리랜서로서 정직원이랑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프리랜서 입장에서 그 정직원이 되게 고마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라이프지의 어떤 최고의 사진이라고 추천해서 준 건데 그게 결국은 일을 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너 열심히 일을 했고, 그거가 뭐 이 회사의 최고의 어떤 것들이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희열이라 그래야 되나? 이 영화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소름이 저는 다 있다고 봤거든요. 베스트 장면이라고 꼽으시는 게 좀 있을까요? 이 영화에? 저는 그 쇼펜을 이제 마주하고 눈표범. 네, 눈표범이랑 눈표범을 마주했을 때 그 쇼펜의 그 태도가 좀 많이 인상 깊었었는데,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뭐 특별하지 않는 순간도 다 기록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다 올리잖아요. 근데 나도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SNS에 올리기에 바쁘고 내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도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았고, 그런 아름다운 순간에는 그 순간만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뭔가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되게 저는 그 장면 스타트가 참 코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왔어? 뭐 이거부터 시작이고. 근데 제가 좀 엉뚱한가 봐요. 난 자꾸 캐논 광고가 생각이 나. 이게 다 사업분이랑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해먹으려고 지금. 네,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명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을 다 찍지 않는다, 모든 장면을 다 찍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였잖아요. 네. 일단은 기본 정보 외에 저희가 조사한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요거 맹투님이 좀 해주실까요? 일단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1939년에 동명의 소설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1947년에 이미 한 차례 영화화가 됐었던 작품이에요. 그 최초에 47년에 영화를 제작을 해서 얘기를 나왔을 때도 되게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동명의 소설이고 저게 원작의 제목이잖아요. 그쵸.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근데 제목이 한글곡으로 와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됐죠. 이거 좀 말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맞죠? 제가 알기로 그렇죠. 이게 뒷말이 좀 많았던 뒷말이 좀 제목이 많았죠. 이게 문제예요. 아사코 때도 그랬고. 그래, 아사코도 그게 문제였어. 제목이 아사코. 한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영화의 이미지가 싹 바뀌는 이 마케팅의 어떤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좀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계속해 주시죠. 네, 근데 1947년에 만들어졌던 작품을 2013년도에 이제 다시 리메이크에 가깝게 만들어졌는데 개봉 당시엔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VOD 시장이 확대되면서 개봉 당시에 새벽에 그 심야 영화로 보신 무슨 아니.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좀 이후에 들어왔는데 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먼저 개봉했을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VOD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됐던 작품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인기가 없으면 국내에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게 스트리밍을 저희가 사실은 웨이브에서 결제로 봤어요. 결제로 봤는데 이게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데가 디즈니 플러스. 그죠. 돼지니까 가져갔죠. 예, 이게 폭스사. 그쵸. 예, 폭스사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예, 상상력이나 이거 풀어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 방식이 이래요. 막 회사 얘기하고 막 이래. 네. 폭스사의 느낌이 좀 있어요. 상상력을 풀어내는 방식이 그 20세기 폭스사의 그 방식인데 이것도 디즈니가 가져가서 나중에 리메이크 한다는 거. 안 돼.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이 약간 저는 블랙 코미디 아까 장르 얘기했을 때 감독님 이런 작품 만들진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딱 만드신 거 보고 연기도 잘하시는데 작품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딱 했어요. 웃음기가 사실 전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출이나 연출까지 아니고 연기를 하실 때 일부러 웃겨야 된다라는 거는 없이 맞죠. 연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서 실제로도 그런 평이 좀 있죠. 진중한 작품도 할 줄 아는 사람이네? 뭐 이런. 그런 평가가 제일 많아서 재조명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VOD 시장에서, 이런 작품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감독이 주연을 맡거나 감독 이름 때문에 이 영화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감독에 대한. 근데 그거를 딱 탈피한 게 VOD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가 돼서 이제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작품이 약간 소심했던 주인공이 자기 주체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갇혀있던 세계에서 넓은 세계를 확정해 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요즘은 다 자신이 되게 소중해지고 갇혀있는 세계에서 넓어지는 세계로 나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래도 명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이거 사실 좀 준비하면서 감독님 혹시 주연으로 참여했던 작품도 있으세요? 그니까 그 학교 과제로 찍을 때 좀 연기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연기도 좀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작품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외도 블루시티 서울 그다음에 순수에서 뒷조사를 직시의 습격 그다음에 여름 그날 이렇게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제가 그냥 단역 정도로만 참여를 하고 제가 찍은 연출 말고 다른 사람이 연출한 작품에는 이제 한 조연급 정도로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찾아보니까 또 있으셔서 출연을 하신 데가 있구나. 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연기 욕심이요? 네, 살짝 있어서. 근데 어울리시는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피지컬도. 지금 계속 피지컬로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많이 망가졌어요. 약간 내용에도 멜로 스타일 살짝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동료랑의 약간 썸씽이 있잖아요. 약간 강촌마을에서 로맨스를 그러니까 로맨스 작품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도 추천을 해주신 건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멜로도 엄청 좋아하는데 멜로도 좀 고민했었던 게 그 허진호 감독님을 많이 좋아해서 봄날은 간다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영화도 추천을 할까 했는데 지금 저한테 딱 어울리는 작품은 월터여가지고 네. 멜로여서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경상님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중경상님을 그래, 중경상님이 더 어울리네 그런 거에. 미리 하지 말았어야 됐어. 딴 걸 먼저 했어야 됐어, 그지? 그 배우도 그래도 어쨌든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연기도 조금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때요? 그 제작에 참여할 때 연기를 하는 거와 감독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배우로 참여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으로 하실 때는 어쨌든 그 카메라 뒤에서 뭔가 보는 느낌이면은 배우로 참여했을 때는 그 카메라 안에서 뭔가 놀고 있으니까 더 뭔가 참여하는 느낌이 일단 들어서 그게 좀 재밌는 거.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네. 게 내가 네. 그리고 뭐 이게 약간 좀 다른 사람도 되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음악 감독님이 저보다 더 연기를 많이.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또 연극영화과를 네. 입시를 또. 네,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입시를 했어가지고. 원래 근데 네. 그러면 연기와 음악 중에 어떻게 보면 고르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살이 많이 확 빠져 있는 상태고 막 약간 지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드신 건 아닌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배에 보면 난리 나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까내리는 건가요? 이제? 뭐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음악으로 결정을 하신 계기가 뭐 있으신 거예요 혹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작곡을 입시를 했었고요. 하다가 제가 영화관 알바를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버킷리스트로 하게 됐는데 이제 영화관 알바하면은 영화가 무료예요. 한 달에 10편이 무료예요. 10편씩이나요? 네.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게 음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막 과제 내주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작업실에서 이제 사운드 스피커, 모니터링 스피커 빵빵하고 모니터 크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날 이제 영화도 10편이 공짜고 작업실에 사운드랑 화면 그렇지. 짱짱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영화만 보니까 와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3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럼 배우를 해볼까 해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다니셨군요. 연극영화과 입시를 다니다가 그래도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니다 영화를 배워보자 해서 영화과 입시를 해서 영화과로 들어갔어. 이게 좀 약간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좋은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전공 따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전공 따라 가는 사람은 저는 있어요. 전공을 살렸는데 딴 거 하기가 네, 좀 그렇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영화를 골라주셨는지는 초반에 얘기를 조금 들었고, 혹시 이 영화의 뭐 관전 포인트라는 게 조금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좀 이 점은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좋았다던 건지. 아무래도 뭐 예를 블루시티 서울에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음악 영화도 좀 음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저는 제일 좋았었던 거는 사실 그 특정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초이스를 잘했죠. 네. 그런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도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점.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좋은 점. 네. 그래서 네, 그런 음악과 영화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네, 완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베이비 드라이버가 생각나요. 베이비 드라이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호쾌하고 재밌게 잘 봐서. 신나고 음악 좋고 네. 그렇죠. 뭐 되게 미적지근하게 얘기하네요. 제일 재밌게 봤으면서 맞아. 좀 영혼을 담아봐요. 소울리스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저희 분위기가 이래요. 그냥 막 얘기하시면. 그래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괜히 가입했다가 볼 거 없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모르고 1년 결제했다가. 예전에 현대카드가 낚은 적 있어요, 한번. 1년 결제로. 그래가지고 모르고 1년 결제했다가 볼 거 없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있습니다. 네, 폭스사 거. 여러분들 이악 물고 버티시면 돼요. 폭스사 감성이 물씬 묻어난다고 그러는데 아주. 네. 제가 개인적으로 폭스사 되게 팬이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뭐야? 맞아요. 원래 폭스 팬이어서 저번에 그치. 나홀로 집에를 한번 그 후속작을 관람했다가 나홀로 즐거운 집에라는 그 최근에 리메이크작이 있었어요. 디즈니에 인수되고 나서 이제 공개가 됐던 건데. 그쵸, 그 리뷰 폭망했어요. 욕 나온다. 욕 나온다. 영화를 욕한 영화가 그때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그 이후에. 그리고 저희가 시원하게 욕을 했죠. 앞으로 무슨. 앞으로 그럴 거면 우리도 시원하게 욕을 하겠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개별 결제로, 저희가 그 평생 결제인데도 5,500원밖에 안 해요, 이 영화.
아, 좋은 정보네요. 네. 싼을. 네. 아, 알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네. 빅피쉬라는 작품입니다. 기본 정보 맹뚜님이 해주실까요? 아, 기본 정보요? 시놉시스 아닌 기본 정보. 네, 기획 의도 시놉시스. 네. 때로는 초라한 진실보다 환상적인 거짓이 더 나을 수 있단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운명을 보는 마녀, 집채만한 거인, 시간이 멈춘 유령말까지 믿을 수 없는 모험으로 가득 찬 에드워드 블룸의 이야기. 당신도 믿고 있나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찾은 윌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다큰 아들에게 허풍 가득한 무용담을 들어놓는 아버지에게 진절머리가 나게 됩니다. 그의 레퍼토리는 언제나 기상천외한 모험과 단 하나의 로맨스로 이어지는데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 아버지의 가려진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음악 감독님이 골라주셨어요. 네. 예, 어떤 사유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정서적인 감정을 얻거나 하는데 특히 빅피씨는 제가 오열하면서 봤던 그 방 안에서 부모님 몰래 약간 훌쩍거리면서 알죠. 본 영화고 약간 그 사건 자체가 제 인생 중에서 영화적인 경험? 약간 영화적인 감명? 영화가 주는 저한테 최대의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인생 영화로 꼽게 되었습니다. 두치 아빠님도 영화 보고 울었던 작품 뭐 있죠? 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너무 많죠. 울보. 수분이 촉촉하네요, 아주. 네, 항상 준비돼 있죠, 여기. 눈물 버튼이. 옆에서 셋이 영화를 보면은 가끔 이제 셋이 같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여기가 울 장면은 아닌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우는 거지? 가장 최근에가 그거 같다. 뭐요? 헤어질 결심? 아니, 그 전에. 브로커. 네, 브로커였던 것 같아요. 아. 헤어질 결심은 눈물 안 났어. 아, 그렇죠. 헤어질 결심은 헤어질 결심이 이거지. 와, 그쵸, 그건 이게 뭐야? 소름이 이게 뭐야? 돋았어요. 뭐 이렇게 받고, 네. 저 울었어요. 브로커. 헤어질 결심 보고.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보고, 네. 어디서. 아, 마지막 장면인가요? 아니요, 아닌가? 이제 탕웨이가 그 박해일 씨한테 그 형사님이 피를 보면 무서워한다는 거 알고 치우는 장면. 치우는 장면 그때 울었어요, 저. 그게 너무 로맨틱해가지고. 네. 우린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게 너무 로맨틱해가지고. 그러네. 어떤 감성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어디 되게 이입을 하신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 장면 내가 독하다고 생각해요. 지독하다. 독한 년,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빅피쉬에 대한 저희가 조사한 정보를 여운이 김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계의 거장 팀 버튼 감독님의 2003년 제작한 작품으로 앞서 말한 작품과 동일하게 데니얼 윌리스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팀 버튼 감독님의 기존 작품과 다르면서도 유쾌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팀 버튼 감독님을 조금 유심하게 보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에요. 특히나 그 펭귄맨이 나오는 배트맨의 감독님이시잖아요. 맞죠? 네. 그 펭귄맨이 등장을 할 때 씬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저는 그 배트맨의 그런 다 딥다크한 감성이 팀 버튼 감독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위손, 이건 저한테 손가위. 어렸을 때 봤던 그 명작이거든요. 그렇게 딥다크하신 분이 빅피쉬, 이건 뭐지? 나는 처음에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또 철이 들었구나.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돌아갔죠. 저희가 리뷰를 한 적이 있죠. 스위니 토드. 맞아요. 그 다음이지 않아요? 맞죠? 제가 알기로 다음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별거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리뷰할 힘들었어요.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니터로 안 보고 되게 후질근한 모니터로 봤으니까 약간 더 그로데스크. 약간 그로데스크한데 좋은 모니터로 봤으면 아마 더 난리 났지 않았을까. 이번에 저는 그 배우님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은 그 스위니 토드하고 연관된 배우님이 좀 나오시죠? 헬레나 버넴 카터님이 사실 결혼을 한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동거만 한 거더라고. 그래요? 역시 해외 오픈 마인드 남달라요. 결국은 헤어졌죠. 네. 그럼요. 헤어지는 것도 이제 뭐 자유로워야죠. 결심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이군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작품의 분위기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밝은 이유는 영화를 제작하는 당시에 감독님의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작품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밝아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썰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작품 전체적으로 팀 버튼 감독의 판타지 세계관이 잘 녹아 있으며 진실과 거짓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판타지 세계의 달콤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이거 빅피씨도 원작이 있는 소설이 원작이 있는 네. 작품이기도 하죠. 이번에 추천해주신 작품 동일한 게 좀 몇 개 있네요. 소설이 원작인 거. 네, 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감독님이 다루던 작품과 완전 다른 색깔의 작품. 두 분이 골라준 작품 공통점이 그거예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가 조금 공통점이었어요. 빅피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버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니까 좀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사연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맞죠. 아,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간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내용이 네. 자기 아버지의 어떤 관계를 생각을 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허풍쟁이 아버지잖아요. 네. 아들은 아버지를 허풍쟁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장례식을 치를 리얼이었죠. 때 보더니 그게 리얼일지 아니면은 월터가 상상한 것처럼 상상이 현실이 된 건지는 그게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영화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셔서 혹시나 뭐 얘기를 해주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허풍쟁이십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 안 드시는 걸로. 굉장히 허풍이 심하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이게, 제가 학생일 때는 대화하시는 게 말수가 엄청 없으셨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막 허풍이 엄청,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무용담이라고 얘기를 했죠. 무용담하고 맞죠. 이제 예.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런 게 오버랩이 많이 됐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와, 그냥 진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굉장한 계시는데. 몰입력을 가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작품 세계를 그 창조함에 있어서 그런 몰입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배우고 부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 헤어질 결심에서 그 눈물을 흘리신 포인트를 보고 딱 알았어요. 이건 이입이다. 이입이다. 네. 나는 정말 그 영화를 너무 분석하면서 봤구나. 리뷰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분석하면서 편한 자세로 봤죠. 맞아. 저희가 되게 심야로 봤는데 저희 3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편하게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리를. 네. 그래서 별 쇼를 다 했어요. 그건 못 찾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 팀버튼 감독님의 평상시의 스타일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게 따스한 동화책 같은. 그냥 밝잖아요. 일단은 맞아요. 조명부터가 뭐 스위니 토드랑 비교해봐요. 맞아요. 딥다크한 거랑 너무 달라서 사실은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아니면은 미쳤구나 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놀랐던 작품이기도 하고 나왔던 주인공이 이완 맥그리거 배우가 연기를 또 그 허풍쟁이 연기를 너무 되게 그 이완 맥그리거 배우가 그 필모가 젊었을 때 필모하고 나이 들어서의 필모하고 되게 다양하다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그 반항한 느낌 젊었을 때는 뭐 제임스 딘 같은 약간 반항한 느낌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랑루즈에서 제가 물랑루즈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여기서 리뷰했다가 되게 댓글에서 많이 까여가지고. 왜 옛날 거만 하냐. 고전 좀 그만해라. 고전 그만해라. 그런 작품이에요. 이완 맥그리거가 되게 보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저거 이번에 보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뭐 연기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시는 명장면 같은 걸. 뭐 그렇죠. 저는 빅핏이 뽑으라면 진짜 많은데 이제 첫눈에 반한 장면도 있고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시간이 싹 멈추는 그 연출이 있어요. 그렇죠. 서커스장에서 막 팝콘 막 다 튀기고 막.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산드라 블룸을 본 순간 이제 모든 게 싹 정지되죠. 네, 싹 멈추고 막 이제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드라 블룸한테 다가가는데 마지막 한 걸음 때 시간이 빠르게 재생되면서 이제 산드라 블룸을 놓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이제 명장면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두 장면 중에 진짜 너무 고민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 제가 꼽는 장면은 이제 수선화 프로포즈 장면인데
이제 그 산드라 블룸이 네. 빅피쉬 스틸 사진에 꼭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노란색. 네, 그 실제 수선화 다 그거 네. 네. 영화 찍을 때 지금 심은 거라고. 만송이를 네, 네. 이렇게 돈도 많아? 구해가지고 이제 네. 산드라 블룸한테 거부할 수 없는 청혼을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명장면이고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적이 국내에서 네네.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수선화 장면을 그 약간 꽃을 노란 꽃을 쫙 뿌려놓고 다 그 무대 장치를 어떻게 실제로 그걸 다 깔겠어요 네. 매번. 그러니까 없죠. 이제 약간 좀 화면으로 그거를 그 효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근데 나름 괜찮았긴 한데 영화만은 사실 조금 못하죠. 못했던 장면이기도 네. 하고 저는 이 두 작품 묶여 있어서 제가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빅피쉬가 묶여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빅피쉬도 막 자동차가 막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장면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시간이 멈추는 효과 같은 거라던가 뭐 이런 장치들이 저는 되게 이 부분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판타지스러운. 예, 약간 판타지스러운 게 조금 있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쳐다봤는데? 아니, 아까부터 되게 신경 쓰이네. 그렇게 말을, 쳐다보는 게.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잘하는 걸 보고 있어서 역시 사회를 잘 지켰다. 나 가스라이팅 하지 말란 말이야. 네, 그래서 두 분의 성향이 약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일하시면서 성향 부분이? 영화를 고르신 거 보고 저는 추측을 한 거거든요.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인정을 해야겠네요. 그 굉장히 왜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근데? 친형제 두 명이 서로를 쳐다보는 듯한 그 불꽃 튀기는 그런 게 약간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다 보면. 근데 그 영화 제작하실 때 말고 평상시에 네. 그 후에는 연락을 두 분이 하세요, 혹시? 네. 엄청 많이 해요. 뭘로 연락하세요? 뭐 혹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단답식으로 이제 보통 어디 쪽에서 말이 나오죠? 어디가 단답인 거죠? 서로가 단답인 서로가, 건가요? 서로가 단답. 도착 이응. 아니, 근데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들끼리 원래 그래 피시고 고 이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화고 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승질이 나야 이제 말이 많아져. 맞아. 지각은, 업무적인 거 얘기할 지각은 때만. 기본이고 이제 님 어디? 출발했어. 하나 집이고. 그래서 이제 씻어. 두 작품의 공통점이 약간 이렇게 말로 콕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약간 판타지 요소가 조금 강하고 이런 거를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서 두 분이 영화를 제작을 하셨을 때 블루시티 서울을 제작을 하셨을 때 왠지 그 약간 부딪힘이 조금 그렇게 많이 없었겠다.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네. 왜냐면 결이라는 게 약간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두 분이 이게 계신 거를 보고 오늘 하시는 얘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는 약간 감독님이 약간 음악 감독님 잘 구슬려서. 그런 느낌도 좀 있어. 부어 삶았고. 약간 나중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하실 때 그런 거 염두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큰 그림이었지. 이 형이 만들어 올 것 같다. 근데 감독님이 흡수력이 진짜 높으세요. 이제 보통 감독하면은 자기 이제 줏대 있고 약간 고집이 세고 막 그러는데 풀이 시작할 때부터 약간 제 의견을 그냥 제가 그냥 툭 던진 게 시나리오에 다음에 반영이 돼 있고 막 대사 같은 것도 형 여기서 어떻게 대사 칠 것 같아? 이러면 형 뭐 힘들어서요. 힘들어서요. 그래서 영화에서 힘들어서요가 나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나온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흡수를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래서 전 사실 동생이지만 좀 약간 많이 약간 본받을 만한 네, 이건 솔직히 좀 약간 칭찬이긴 한데 만족하셨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만족하는 표정.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나왔군요. 울산국제영화제에서 나왔던 인터뷰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악 감독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줘라.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인터뷰 마지막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희 되게 디테일하게 잘 찾았죠.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앞으로 같이 하실 계획이 뭐 있으세요 혹시? 두 분은? 저는 사실 같이 하면은 하죠. 일단 블루시티 서울도 만들면서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서적으로 힘든 건 없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 그냥 정서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영화 제작 현장에 좀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맞죠? 네. 육체적인 네. 소모가 조금 네, 많다고. 잠을 이제 잘 못 자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집에 5일 동안 못 가면 사람이 죽어나죠. 씻고 싶고 막. 맞아.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온 친구니까 뭔가 다시 한다면 저는 같이 만들고 싶죠. 다시는 안 봐, 이런 거.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다시 안 볼 사이였으면 같이 안 오셨겠죠. 왜 자꾸 이간질을 이런 사람이에요. 싸우는 거 좋아한다며. 우리끼리 놀 때랑 달라요. 그치. 우리끼리 일때랑 다르지. 예. 되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지금 네. 녹음 시간 기준으로 55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되게 빨리 간 것 같은데. 예,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계획을, 감독님부터 한번 네.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장편 영화 연출부 이제 하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 제주도 30일 동안 촬영이거든요. 제주도. 놀러 가는 거 아니? 너무 좋아. 30일 동안 이제 촬영해서 일단 지금 좀 고민 중인 거는 이제 장편 영화 연출부를 계속 할지 아니면 제 시나리오를 쓸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 블루시티 서울이 파리 한국영화제라는 곳에 또 초청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아서 그 대상 수상 혜택이 이번 연도 10월 초에 파리에 항공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제가 이때까지 연출한 새 작품 전부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어요. 좋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조금 있을 일단 예정이고. 내가 잘 봤어. 보는 눈이 있어. 잘 뽑았어. 보는 눈이 있었어, 내가. 잘못 고를 뻔했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단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제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항상 이제 뭐 자식들 위하고 뭐 아버지 위하고 그러니까 취미도 없으세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딱 봤을 때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영화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삶의 주인공인 영화를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 관련된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BPC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약간 눈물 버튼인 좀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다른 영화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엄마의 공책이라는 작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거 약간 눈물 버튼이거든. 맞아요. 그것도 발작 버튼이죠. 네. 눈물 발작 버튼. 그것도 모든 독립영화는 다 부산에서 보면. 네. 음악 감독님은 네. 저는 지금 일단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충전의 시간. 다시 지금 CGV 알바를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멜론 벅스 다 얘기하는데. CGV 사랑해요. 네,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월 10회 이제 무료 영화 체험을 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부터 극장이 어딘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10회가 어디냐. 이렇게 빼내고 싶었다. 10회가 어디지? 좋은데 말면서. 네. 저는 근데 이제 기회만 되면은 뮤지컬 로맨스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요.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대인기피증 때문에 어떻게든 혼자가 되고 싶은 남자가 이 팬데믹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대로 더욱 완벽하게 혼자가 되고 싶어하는, 근데 그런 남자를 구원해주고 싶은 여자의 둘의 사랑 이야기. 괜찮다. 설정으로 되게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팬데믹 들어가면서 마음이 편해진 게 좀 있어요. 왜냐면 회식도 안 하지, 누가 만나자는 소리도 안 하지. 저는 약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거의 평온함을 조금 왜 코가 벌렁벌렁하지? 뭔가 드립을 치고 싶은데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찮았을까. 나는 맨날 밤마다 나와서 산책이라도 좀 하란 말이야. 운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산책 끌고 나가. 요거 여자로만 바꾸면 되겠다. 딱딱 들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약간 그런 거에 평온함을 좀 느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괜찮은 기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계속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고 뉴스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히키코모리 형식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1인인데 그래서
약간 그거를 탈피하기 위한 그 협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런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 약간 그 얘기도 넣으면 그 얘기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에 되게 약간 희망적인 얘기일 네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보내주셨던 자료 딱 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나오면 재밌겠다 이거. 약간 SF8 약간 예전에 웨이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편으로 살짝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저희 생각보다 영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놈의 SF8은 하는 게 아니었어. 아주 실패한 리뷰였어. 진짜 좋아합니다. 영화 저희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영화를 직접 제작을 하시고 사실 영화에 대한 팬으로서 사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GV를 어렸을 때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일부러 부산국제영화제도 가고 제가 처음에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서 GV를 한번 경험하고 확 이제 가가지고 그때 저를 부산에 끌고 갔던 사람이 부산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자기는 시네필에서 예매를 다 하고 저는 따로 새벽에 줄 서라 그래가지고 얘는 뭐지 이랬는데 내 것도 좀 해주지. 결국은 그 친구는 영화 일을 안 해요. 여자였는데 이제 시집을 가서 지금 애를 낳고 잘 살고 있고 결국 저는 그 이후에 매년 가요. 부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맞아요. 네, 그 2년을 못 갔는데 온라인으로 그래도 저희가 계속 하긴 했죠. 전주국제영화제도 한번 하고 부천도 판타스틱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되게 설렜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공부하신 그 실제로 만드신 분들이랑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되게 이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다시 대학을 가고 고등학생이고 이러면 나도 뭐 그쪽에 다시 한번 뛰어들고 싶다. 사실 실제로 자주 얘기하지. PD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PD 시험을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부러워하는데 얘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막 삐 처리가 나올 정도로 욕을 하더라고. 현실을 알려주면 다 도망가 그거. 그래서 오늘 저는 되게 설레는 자리였고, 네. 그리고 되게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예. 포기하는 사람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도 사실 포기를 한 거니까. 그게 누구지? 유명한 감독님이 이제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했는데 집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친구는 포기를 하고 예,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저 영화 이렇게 빠쳐놓고 실제로 원흉이네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 고민도 되게 많이 털어놨었어요. 막 이렇게 집에서는 반대하는데 그때 뭐죠? 그 조폭마누라 제작했던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앞으로도 소식을 좀 간간히 저는 들었으면은 특히나 또 좋은 일. 근데 이미 좋은 일은 감독님 좀 많으신 것 같고 앞으로도. 네. 이게 미리 사인 받아놔야겠다. 사인 받아. 빨리 받아. 나중에 이제 고구마 마켓에 넣어. 고구마 마켓 생각하겠다고? 그럴 수 있지. 거기에 팔 수 있지. 경매로 올리죠? 두 분 다 빨리 받아놔요? 3장씩 받아놔, 3장씩. 3배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레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 두 분의 성함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고 검색을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네. 두 분이 성함을 한 분씩 얘기해 주시죠. 맹두님부터. 네. 블루시티 서울 각본 감독을 맡아주신 정성준 감독님. 네, 그리고 블루시티 서울 음악 감독을 맡아주신 이주형 감독님입니다. 네, 저희가 문구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넣어드려서, 네, 필요하신 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음원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음원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 음원을 가지고 유통하시는 회사에서 아마 걸 거예요. 그래요? 주세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해주셔도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거 알고 막았거든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음악 쪽 하시는 분이 아시는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좀 있어서 대신 검색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저는 들어봤어요, 사실. 네,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I'm gonna next.
에피소드. 네. 네, 다음 주에 또 게스트를 모십니다, 저희가. 연속 그러네요. 게스트 특집입니다. 그럼요. 게스트가 연속으로 있다. 네. 이게 바로 타데다 클라스다. 안 돼. 조금 더 게스트님들도 좋지만 광고도 치킨 광고 좀 붙었으면 좋겠다. 치킨 근데 먹고 우리가 싶다. 먹는 장면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와? 소리 ASM. 그냥, 아니, 라디오는 사실. 이럴 거면 플로를 가야 아니, 되는 거 아니야? 라디오는 사실 협찬이 그거죠. 선물. 청취자 선물. 아, 청취자 선물. 정치자 선물을 그래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지. 음. 그, 플러스? 약간 우리의 네. 뽀찌. 뭐 이런. 네, 저희 선물 줄 사람 많아요. 네.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게스트 모시는데 게스트분의 인생 영화가 라라랜드라고 합니다. 라라랜드. 라라랜드 정말 안 하기 다행이네요. Into the Unknown. 네, 감독님 아, 이게 아니구나. 라랜드 뭐지? City of Stars.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해주세요. City of Stars.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 감독님은요? 본인이 찾아놓은 거 아니었어요? 아, 또 제가 찾아야 되는군요. 네, 데이미언 셔젤님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안 찾아놨어요, 이미. 안 보여요, 전. 네. 출연자는,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엠마 스톤. 네, 넷플릭스 왓챠 쿠팡 플레이 네이버 시리즈원 유플러스 TV 모바일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니까 아주 다 나오는구만. 그쵸. 우영우 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네요. 우투더 양투더 우.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부터 경기 콘텐츠진흥원 네, 지원을 받아서 10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콘치. 10개, 10개 에피소드를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동안 그 애프터 서비스에 접수된 사연 중에서 베스트 1개를 뽑아서 저희가 간식을 선물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간식은 그날 에피소드마다 조금 달리해서 맞아요. 저희가 공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건 우리 맘이에요. 맞아요. 쿠폰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새침하지? 아, 주는 사람 맘이죠, 항상. 응? 게스트도 모셔놓고 이렇게 새침하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의 사연에 이제 간식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간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금 받아야 됩니다. 166대 1이네요. 그쵸. 경쟁률이. 현재까지 등록된 의견들이 매주 거의 160분 정도 아. 됐으니까. 아, 경쟁률 심하네요. 네, 그래서 조건이 의견을 접수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그 선물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개인 정보를 좀 주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건 저희가 그 설문지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치아빠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두 가지의 조건이 좀 붙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이번 에피소드부터 앞으로의 총 10개 에피소드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네, 두 분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클로징은 저희가 이제 저희 SNS 주소 딱 얘기가 끝나는 건데 두 분의 소감을 한번 오늘 어떠셨는지 되게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저는 이렇게 멀리 오시는 줄 알았으면 나의 해방일지 표현을 빌리자면 흰자 끝에서 만난 그래서 오른자를 뚫고 아니 그렇지 그것도 아래의 양쪽 끝에서 위로 올라오셨어요. 진짜 노른자를 뚫고 어떠셨어요? 감독님 먼저. 저는 일단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냥 블루시티 서울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영화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 앞으로 영화 하는 거에 있어서 더 뭔가 위로 혹은 이제 약간 용기? 약간 이런 걸 조금 얻을 수 있었던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너무 진짜 1시간이 후다닥 그냥 진짜 10분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굉장히 정감 있는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게스트를 초대를 드리고 방송을 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사실 오늘 되게 삐걱거리면 어떠나라는 걱정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저 혼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질문지부터 힘들었거든요. 뭘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영화 리뷰어라고 셋이서 쥐 떠들고 있지만 사실 쥐뿔도 모르는 3명이고 사실. 예, 그냥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개인적인 걱정도 조금 많이 했는데 뭐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뭐 돌아가셔서 욕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빌드업을 해놓겠다. 그치. 원래 빌드업 잘하잖아요. 맹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만났던 분 만난 느낌. 맞아요. 계속 왜냐면 인스타그램으로도 계속 얘기하고 뭐하고 해서 저는 약간 되게 나는 친근한 느낌이 약간 있고 이래서 다시 딱 만나뵀을 때 이 음악 감독님은 사실상 얼굴을 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뵀는데 음악 감독님은 만나뵙지 못해서 딱 뵙자마자 운동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비슷하신 건가? 라고 해서 역시 두 분 다 건장하신 청년분들이 오셨고 저는 그래서 영화를 인터뷰를 계속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분들이 더 발전을 하면 한국 영화가 그래도 계속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멜로 영화를 꼭 언젠가 만드시면 네. 음악을 다 곁들여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원이기님.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그 영화 리뷰 미디어 프로그램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 같은 거를 직관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드립이 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설명이 반인데 제작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계기들을 들으면서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깊게 느꼈던 것 같고요. 오늘로 조용한 인연이 또 생기지 않았나. 세 배로 팔 수 있는 사인도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배로 팔 수 있는 이란 단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3장을니까 3배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시간. 뭐 앞서서 다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너무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 평상시 이거를 너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게 있어요. 할 게 있어서 그건 해야겠죠? 블로그요. 이제 클로징이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블로그, 네, URL 바뀌었습니다. 블로그.타다닥.com입니다. 네, 모두 홈페이지 nnntadadak.com입니다. 네, 문의는 타다닥@타다닥.com으로 예,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해요? 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네. 냐냐, 되게 안 맞는다. 오늘 왜 그래? 진짜 부끄러워. 안 맞네. 부끄러워. 네, 저희가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낫냐 하고 끝나고 같이 해주실래요? 혹시? 네네네. 약속이 안 된 거였어 이거.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